강을 홈런처럼 쭉 퍼지는 스윙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휴였는데 김수영 씨 뭐 하셨어요? 네, 뭐 연휴라고 그냥 쉴 수만은 없잖아요. 네. 뭐 유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체크도 하고 미국, 뭐 중국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예, 그럼 장우 씨는요? 네, 같이 체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는 누구보다 아마 열심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회사를 지켰는데 그 유명한 당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여직원도 당직을 쓰나요? 다행이죠. 숙지가 안 쓰는 게. 그러니까요. 그럼요. 긍정적인 사고. 전 사실 뭐 다우지수, 유럽지수 체크를 안 하고 네. 에리나 씨를 체크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 어쩐지 당직 잘 쓰고 누군가 있나. 이렇게 좀, 예, 막 전화도 오고 체크를 하는 그런, 예, 네. 느꼈는데 장우 씨였군요. 네. 예. 자, 그나저나 유럽이 지금 뭐가 문제죠? 네, 뭐 그리스는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네. 스페인으로 또 불똥이 많이 튀었어요. 네.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회전목마 같은 안정이 됐다가 뭔가 다시 튀어올랐다가 네. 계속, 돌아가면서. 네,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네. 사실 그리스와 스페인 간의 시소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김수용 씨 비유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이게 회전목마 주인이 독일이에요. 전원 뽑을 수 있어요, 독일이. 근데 어떨 때는 그 막 말이 살아나가지고 예. 독일한테 막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주인도 좀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뭐 두더지 게임도 같고 비유를 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스페인 우려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시장이 올랐습니다. 1849. 웬일이에요. 외국인들도 5월 들어 처음 샀다니까요, 장우 씨.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이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게 진짜 좀 안심이 되려면 네.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쌍끌이 매수라고 있잖아요. 확실한 쌍끌이 매수. 확실한 쌍끌이 네. 매수가 돼야 이게 이제 바닥이고 이제 좀 매수할 타이밍이구나. 그렇게 좀 확실히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외국인들도 오늘 좀 같이 샀다곤 하지만 낙폭과대 싼 종목만 샀거든요. 하지만 수혜자도 있습니다. 김수용 씨, 이따가 보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 그렇죠. 수주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요즘 뭐 오늘 조선주들이 아주 좋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김수용 씨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에 뒤집게 성공했는데 요 기세를 모아서 또 이길지 잠시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왜 잘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주 왜죠? 얘기가 나와서. 왜요? 대한민국은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요? 괜찮아. 장우 씨 이따가 만회해줄 거죠? 아니요. 장우 씨라고 매일 웃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엽도 3할이에요. 네, 장우 씨는 몇 할? 저도 3할이죠. 아니 10번 쳐서 3번만 살리면 되는 거죠. 7번은 네. 사실 힘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커플룩 기념으로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먹고 예. 싶습니다. 자, 잠시 벗어도 좋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역시 오늘도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지는 종목 상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1부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가 투자와 매매의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숨어 있으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낙폭과대주를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어느 타이밍 때 사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뭐 이만큼 익절하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이런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올라왔다곤 하지만 내 낙폭과대주는 아직 수익권이 아니라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상담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식쇼 스택 1부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승수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멘토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잠시 후에 멘티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지훈,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수용, 장우 씨를 도와서 1억 불리게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런 장기가 있으신 우리 한만식 전문가가 오늘 김수용 씨 멘토링에 나섭니다. 반면에 장우 씨 멘토님은 어떤 분이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부산 갈매기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부산 갈매기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Now! coming soon. 나온데 왜 커밍순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자, 아까 옷 벗는다 그랬는데 옷을 아주 입고 계셔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850, 거의 근접해서 끝이 났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5월의 마지막 주, 일단 첫 단추는 꽤 잘 끈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외국인들도 사주고요. 6월 달이 이제 곧이잖아요. 1900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한 1900까지는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과거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지지난주죠.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과거 사례의 급락대 또 이 파생 쪽에 풋옵션을 1000억 가까이 매도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921선 부근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1900까지 이제 과거처럼 올라왔을 때 바로 그냥 올라갈 거냐, 또 한번 출렁거리고 할 거냐라는 부분, 그 부분은 내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라든지 이제 이번 그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고요. 또 그 지금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급락 시에 그 풋옵션 매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만 있게 되면은 또 이쪽 부분에서 상당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이쪽으로 좀 열어두자라는 쪽이고요. 문제는 이제 1900까지 올라왔을 때 그동안 납법화돼 있던 종목들과 기존 주도주와의 종목 교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오늘 시원하게 올라오면서 납폭이 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문제는 이제 1900까지 만일에 올라왔을 때 계속 기존의 납폭과대주가 계속 올라올 거냐, 또 시장을 주도했던 전창훈단 쪽은 계속 올라오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주가라는 건 결국 실적에 연계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체크하시고 2, 4분기와 3, 4분기 쪽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하게 되면 단순히 납폭과대위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종목 교체의 시기를 좀 보시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그 주가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 보시게 되면 전차군단 빼고 나면 실적이 지금 감소했다 이런 뉴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1900대 위로 과거처럼 올라오게 되면 한번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900대에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종목 교체 고려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1780 이후에 반등 아주 초입 구간에서 낙폭과대주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딱 낙폭과대가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 교체하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1900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단기 관점에서만 낙폭과대를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언 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은 가만히 계시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한 80% 이상이 지금 주식이 100%입니다. 네. 그대로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고 일부 그 1900 이탈이 될 때 현금 비중을 늘린 분들이 있는데 많이 넓혀보게 되면 쌍바닥 확인될 때까지 매수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6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 바닥에서 일정 올라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확실히 지지가 되면 네. 그때 이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100%이신 분들은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낙폭과대주, 화학주, 조선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떨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와도 별 상관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1900까지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전차 쪽으로 바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바꾸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네네. 그렇게 보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지훈 전문가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1850 위로 더 가기 위한 1850이냐, 1900을 보기 위한 오늘의 상승이냐, 아니면 약간 좀 빠질 준비를 하는 거냐. 오늘 사실은 전략 후강 봉도 아주 멋지게 뽑아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2주 전부터 제가 폭락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좋은 장이다,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후반 들어서 지수가 올려버린 바람에 오늘 한 1.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반등이니 상승이니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일단 지금 빠진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부터 빠져서 300포인트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올라갔다고 해서 물론 일반적인 장에서는 30포인트, 40포인트, 1%, 2%는 강한 상승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미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상승에 뭐 전환을 한다, 뭐 반등을 했다, 이걸로 보기 힘들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내일 모레 요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최소 일주일이라도 박스권장으로 횡보하는 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장 다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조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나온 종목에 한해서 그 종목의 낙폭을 잡아서 뭐 매매를 해라.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 그렇게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니 아니면 내려가니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가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세가 몰려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매수세 자체가 강한 매수세가 아니고요. 잠깐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12년 1월달 증시 들어서 마찬가지로 1800 포인트 부근에서 2000포인트 찍을 때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3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요 장에 대해서 급등장이다,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기간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체감지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2012년 1월달 들어서 상승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세에서 차별적인 종목들만 올라간 장이고요.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박스권 장이라고 불려왔던 우리가 요 기간에서 물려있던 종목들이 빠지면서 우리가 겁을 더 많이 먹었던 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승이니 하락이니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수가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템포 쉬는 매매를 하신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꽤 많이 좀 올라서 1800 중선까지는 왔지만은 아직 위쪽이다라고 확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좋습니다. 방향성 확인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오늘 시장 점검과 내일장면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 보기 이전에 금요일날 김수영 씨는 휘닉스 소재라는 종목과 제닉이라는 두 종목 사고 싶다고 했었고요. 장우 씨는 KP케미칼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를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희망한 바 있습니다. 잡혔을까요?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김수영 씨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4% 이상 수익 많이 커졌어요. 자, 카프로가 수익이 1등입니다. 오늘 6% 넘게 급등해서 드디어 기다린 보람 있습니다. 사실 많이 기다린 것도 아닌데 현대중공업 비중이 30%라서 오늘 수익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제닉과 휘닉스 소재 다 잡혔네요. 근데 수익권은 아닌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현금 나머지 다 한 반반씩 나누어서 쌌던 휘닉스 소재와 제닉이 돼 약간은 아쉽지만 나머지 종목 가운데 특별히 현대중공업과 카프로가 선전을 해준 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반도체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5종목 한번 봤고요. 이번엔 장우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장우 씨는 사실 현금 여유가 조금은 더 있죠? 예, 방망이 흰 부분 아직 현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KP케미칼 잡았는데 자, 모두 다 잡자마자 수익. KP케미칼은 사실 종가상 좀 빠졌지만은 한국사이버결제가 그런데요. 매수가가 워낙 좋아서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고 KP케미칼이 막 잡았는데 오늘 오른 만큼 고스란히 종가로 포트로 또 수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은 강보합, SKC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역시 강보합, CJENM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한 3등 정도로 밀리나요? SKC가 효자 바로 다음 종목으로 치고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만 보면 거의 다 보합권이었는데요. 오늘 KP케미칼이 2.5% 오르면서 고스란히 영향이 포트로 반영된 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매수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승패가 정말 쉽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장우 씨 포트는 전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인데 또 김수영 씨는 몇몇 종목이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오늘 김수영 씨가 2연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 포트를 보고요. 네. 전 무슨 해병대 명찰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쭉쭉쭉 다. 해병대 명찰이 그 노란 빨간색. 바탕에 빨간색 이름이거든요. 네. 글씨로. 다 빨개가지고 네. 해병대 명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확신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 또 갑자기 약한 모습? 예, 좋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총 수익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 쇼 김수용 대 장우. 지금 승리 화면상으로는 확실합니다. 자, 화면상으로는 장우 씨 얼굴이 더 작게 나오고 있는데요. 승리 수익률은요? 확실합니다. 승리! 네, 김수용 씨 김수용 승리 씨 확실합니다. 축하드릴게요. 0.3%포인트. 와, 이거 이제 그러네요. 플러스 수익에서 제대로 승리를 거뒀네요. 네, 저번 주부터인가요? 좀 상승 분위기였어요. 저희 점차, 팀이. 점차, 네, 예. 저보다는 역시 리치맵의 전문가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차 포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수익을 통해서 증명이 됐었고 네. 뒤집기에서 2연승까지 딱 나오니까 이제 뭔가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장우 씨,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랑비에 이제 옷이 젖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뭐 아니, 우산을 해병대 쓰면 되죠. 왜 옷이 젖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발레복 다시 준비할까요? 여보세요. 장우 씨를 위해서. 네. 네. 저는 리치맵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젖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요. 부산갈매기 김지윤 전문가의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우산의 오늘 효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용 씨의 포트를 한만식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이 두 종목 제닉하고 휘닉스 소재를 넣은 게 조금 천천히 갈 것 같다. 낙폭과대주 위주가 많다 해서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두 종목을 편입했는데 오히려 조금 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오늘 낙폭과대주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지금 그 코스피 쪽,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나퍼과대 쪽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 편입했던 종목들이 코스닥 쪽의 종목들인데 이미 좀 지난주에 올라왔던 거 약간 쉬는 그런 양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00% 풀로 지금 갖고 계신데 네.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오늘 지수가 1849인가요? 네. 빨리빨리 사고 이렇게 사인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주식을 그대로 좀 갖고 계시라. 이런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100% 비중을 유지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 나폭과대 종목들이 지수 반등과 연동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올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포트에 보시게 되면 납법과대 종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시장이 꺾일 때 다시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꺾인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의 변화 또 종목의 변화를 좀 보시고 포트를 다시 한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자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인데요. 지금 목표가가 23,5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23,000, 여 위에 지금 보이는 61선 가격이 24,300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23,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일단 현금화를 하자 쪽으로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오늘 약간의 또 기관의 여기인데 다 매도가 나오고 개인 투자들도 매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반도체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박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찬찬히. 예, 지금 다시 시장이 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밀릴 양상이 있기 때문에 23,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목표가를 좀 낮춰서라도 챙겨보자라는 의견이고요.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폭과대 그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납폭이 컸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과거 1월 달을 잠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납폭이 커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네. 21선 위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홀딩해도 좋은데요. 목표가 29만 원까지 잡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부담이 있습니다. 29만 원이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세다라고 하게 되면 29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29만 원 근처 뭐 이 가격대로 일단은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목표가 오면 일단 끊었다가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가 받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반등세라면 재공략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차트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5월 초에도 지수가 올라올 때는 같이 연동돼서 올라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흐름으로 1월 달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호전됐을 때 마찬가지 그림으로 지금 납폭과대로 크게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3만 주, 3만 주 개인들 10만 주 팔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인데 문제는 치고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목표가가 22,000원인데요. 약간 높다는 생각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 쭉쭉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수가 오늘처럼 한 두세 번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를 좀 낮추자라는 의견입니다. 18,5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챙기시라는 쪽으로 일단 카프로. 예, 18,500원. 카프로를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사셨어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니한테 카프로 파세요 아, 했는데 예, 잘 한 건가요? 반등시마다 이게 납폭과대 종목이 한 10% 정도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네. 외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프로가 쭉쭉 오르면 네. 제가 정말 주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니 근데 김수용 씨의 어머님도 그러는데 뭐 장우 씨 어머님은 뭐 장우 씨 포트 보고 같이 사고 그러신 종목은 없나요? 저희 어머님은 주식이 쌀인 줄 아십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주식이 쌀인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주식을 어머님은 안 하십니다. 아, 밥을 안 하시는 어머니. 아니 저희 어머님은 이 주식을 안 하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님 주식하면 그냥 쌀이 주식인 줄 아세요. 아, 그 주식. 네. 아, 죄송해요. 예, 제가 하도 하는 걸 옆에서 보시고 네. 아휴 너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제 주식에 왜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세요? 아니 제가 오늘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예, 자. 감을 좀 찾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수영 씨 어쨌거나 예, 네. 카프로 어머님이 또 갖고 계시니까 카프로 갖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상담 계속해서 AS 쭉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납폭과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생각하면 매매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바닥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오고 다시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뭐 반이라도 줄였다가
그다음 지지되는 걸 보고 다시 매매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수라도 좀 늘리시는 거 그렇게 매매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했던 두 종목 제닉 먼저 보겠는데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으니까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요거 잠깐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정도는 괜찮다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전 고점이죠. 41,500원이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이중바닥 형성이 되고 한번 시세주고 다시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1,500원에 뭐 이탈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래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앞에 상승할 때 거래보다 줄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요? 휘닉스 쪽은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회사인데, 일단 1분기가 지분법에 대한 평가 차익으로 일단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2분기는 흑자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3, 4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지분법 평가, 그러니까 지분 평가로 좀 자금이 좀 좋아지는 부분 분명히 있고, 그 부분 가지고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하락이 좀 돌아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대량의 거래가 최근에 실리면서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한 거가 좀 있어서 지금 1,500원대 부근 여기 보시게 되면 급등하고 나서 거래는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요.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한 뭐 6개월 정도 하반기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상당히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로 봐서는 이번 주 후반 정도 약간 숨고르기 난 다음에 돌려지는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봉시 매집하자라 그랬는데 1,600원 밑에서 일단 음봉 때 잘 산 거 맞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김성식 포트에 대한 멘토링 들어봤는데요. 빨리빨리 수익 난 건 조금 현금화 시켰으면 하는 목표가를 조금 낮추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장우식 포트를 우리 김지훈 전문가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게임주 2개, 화학주 2개, 총 종목 6개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섹터가 겹치게 됐어요. 예, 일단 뭐 어려운 거 다 빼고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네. 자, 일단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저번 지지난주입니까? 한 10몇 프로까지 CJ랑 같이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한 5,100원, 그리고 밑쪽으로는 4,700원. 네.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해서 박스권 부근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부근, 뭐 4,700원 부근으로 약간 좀 잡아가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뭐 기간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한 수익률이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주춤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오늘 또 장중에도 꽤 많이 빠지고, 이거 진작에 좀 익절가를 높여놓을 거 그랬어요. 일단 뭐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소용은 없고요.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면 추천했던 전문가분께서 다시 또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비중을 들어갈 정도로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신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방향성이 안 나왔다 뿐이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화약품이랑 조금 한 기간을 좀 보고 중장기로 좀 투자하면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SKC. 예. 요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괜찮다고. 차트가 너무 말씀드렸을 때 좋다고. 단기적으로 예. 43,000원 올라가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끊으라고, 다시 재매수하거나 뭐 내려올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편입시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딱 마침 4,300원을 딱 찍었네요. 43,000원. 예. 43,000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게임이요. N게임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대응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거래량으로 보시면 예. 어제 매도 거래량이 이쁘게
줄어가면서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늘 쓸데없이 시가 위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시가에서 밀리게 되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못되면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한 6,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6,000원 뭐 부근 아래 위로 해서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이 내일 시가 부근에서 잘못되게 되면 내일 모레에서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럼 참고하시고 어떡하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가 얼마로 잡혀 있죠? 5,250원입니다. 5,250원이요. 네. 아마도 이 종목이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랑 좀 많이 비슷해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5,400원 부분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5,200원까지도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급락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높이면서 타이트하게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우 씨 참고해 주세요. 또 특별히 내일 시가 부근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그리고요? KP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 조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간에 뭐 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저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약간 주춤거리면서 가격대를 15,000원 부근 아래 위로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단기 박스권으로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아직 방향성은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선 꺼놓은 선 보이시죠? 네. 위쪽 선과 밑에 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잡은 가격대가 약간 위쪽 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7,500원 부근에서 7,600원 요 사이로 해서 받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 지난주 목금에 기관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도 샀나요, 기관이?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물론 당연히 지수를 보시면 뭐 외국인 사고 뭐 기관 사고 뭐 개인들 뭐 산 사람이 있고 관망세 좀 많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사고 외국인 사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외국인을 뭐 동향을 살펴보고 매매한다면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나겠죠. 예, 이유는 네. 아십니까? 네네.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주체들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뭐 기간, 외국인 동향들을 많이 살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참고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볼 수 있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일단 장 끝나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에러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 발 언제나 늦게 수급을 열어보게 된다는 예, 문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외국인이 쭉 매수하다가 매도를 하네? 뭐 이렇게 중간에 또 많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시점 제일 많은 게 한 50% 정도가 기관 외국인 동향 보고 살펴보고 또는 뭐 실적 보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손실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다 빠지고 나서 오늘 내게 왜 이렇게 많이 급락했지? 열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 끝나고 예. 기관이 많이 팔았네? 뭐 이런 해석만 하게 되죠, 예. 언제나. 예. 그러니까 뒤늦은 뭐 미련 같은 걸로 좀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양팀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2연승을 기록한 우리 김수용 씨를 위해서 한만치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지난주에도 그 전차군단하고 개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그 IT 쪽에 삼성 SDI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초록뱀이 편입이 안 됐다가 바로 네. 예, 초록뱀이에요? 급락이 나오고 다시 뭐 금요일 날인가 상한가를 쳤는데 예, 다시 재편입 그 하려고 두 종목 오늘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에만 그 추천했으면 같이 그냥 상한가 올라타면서 좋았을 텐데요, 그죠? 예, 예. 그 운이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도 또
3고 갖고 오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최병훈 전문가님이 3고 철회해가지고 서울 반도체를 넣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 초록뱀이 3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정우 씨, 삼세판입니다. 예, 한번 잘 아, 이번 이렇게 광고 처리하고 뱀이 색깔 변하다가 네. 저기 용이 돼서 승천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김정우 씨도 드디어 캐스팅의 꿈을 이루고요. 초록뱀. 네. 아, 드라마에 일단, 도전하고 네. 싶네요. 네. 그 뭐 종목 뭐 전차 쪽을 계속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체 그 비교 차트로 잠깐 차트 한번 보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검은색이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밑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 건설주, 화학주, 철강, 기계, 조선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LG화학, GS건설,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아,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인데요. 위쪽에 있는 빨간색의 삼성전자나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계속 시장 복귀할 거냐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과거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주도하게 되면 주도 종목이 계속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올라와서 다시 하락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납폭과대 쪽에서 실적이 강하지 않은 종목들은 교체의 기회를 보시라는 측면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 SDI 준비를 해드렸는데 삼성 SDI는 지금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죠.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쪽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최근 기관 외국인들 수급 동향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 43만 주, 기관이 한 100만 주 이상 최근 1개월에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한 단계 좀 오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약간 박스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세를 한번 그어드리게 되면 일단 추세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쪽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한번 잠깐 그어드릴 텐데요. 네. 보시게 되면 1달락 한번 되는 쪽으로 지금 지난번에 중요한 4월 자리네요, 말 지금. 5월 예. 초죠. 상당히 급등이 돼가지고 14만 원에서 한 17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전 고점 부분에 눌림목이 진행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또 2월 달 고점부에 눌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시 연동과 관련돼서 실적 호전 부분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다시 윗단계 한 17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주는 이런 N자 파동으로도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T 쪽에 신규로 관심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초록뱀에 대해서 가격이 궁금해요. 손절 이제 가격이요? IT 차 좋다고 해서 쭉 들고 있다가 혹시 시장이 변해서 그 네. 연동됐다가 일정 부분 밑으로 빠질까 봐요. 손절 가격은 예. 지금 보시면 15만 원 밑으로는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 밑꼬리가 달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 눌림목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기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예. 잘 안 깨질 것 같은데요. 14만 5천 원 지금 올라오고 있는 61선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해서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또 15만 5천 원 오늘 종가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면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대형주와는 달리 그 낙폭과대는 아니죠, 삼성 SDI. 그렇죠. 납폭가대는 강하죠. 아니죠. 예. 시장에 대비해서 안 빠지는 부분인데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충격이 적은 것은 예를 들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뭐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충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인 거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면 그런 쪽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초록뱀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IR 자료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날아주는데 네. 왜 이거 안 날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공한 IR 자료인데 네. 뭐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도 그러게요. 바로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부자 정보는 아니잖아요. 내부자 정보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와, 회사에 따끈따끈한 연락해서 정보군요. 오늘 입수한 자료인데요. 일단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 제작하는 쪽의 회사다라는 말씀드리고 대표이사는 예전에 MBC 쪽 제작본부장이 맡고 있고요. 지금 이슈는 소넷이라는 소니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작년에 3자 배정으로 2011년 3월에 50억 투자를 하고 최근에 한 5% 이상의 대량의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 쪽 이 소니 쪽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동해서 국내에 지금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를 일본 쪽에 배급하는 이런 쪽의 해외 사업 확대와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뭐 추노라는 그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외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와 작년 금년도 잘 진행됐던 드라마들이 뭐 하이킥에 대한 MBC 쪽 또 KBS의 오작교 형제들 최근에 SBS 끝난 뭐 K-팝 스타 이런 부분들이 시청률이 상당히 좋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지금 소넷 쪽이 합작이 됐기 때문에요. 합작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과 연동된 동남아 시장의 해외 사업의 확대가 이쪽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편 채널이 확대돼서 다양하게 지금 종편 쪽에 이쪽 드라마가 확대되는 부분은 일단은 실적 확대에 상당히 기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이 3분기 지금 연속 흑자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셔서 좋다는 얘기인데요.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의 위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3분기 연속 흑자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6월 달 저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점부에서 터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바닥 부분에서 지난주 출렁출렁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2,500원 정도는 눌림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로 제가 지난번에 매매했다가 손절이 당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121선 부근이 왔다 갔다 할 때 매수하셔도 좋다는 이 차트를 한번 추세를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쪽으로 좀 조정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실적이 나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IR 자료 보시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그 강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 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일부 기관의 의원들이 최근에 매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 상한가가 쳤기 때문에 약간 조정권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1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상한가 치고 반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1월 달 모습 잠깐 보시게 되면 상한가가 나오고 약간 쉬었다가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나왔는데 오늘 내일 정도는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5일선 부근이 지금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가격을 2,8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게 되면 오늘 종가가 2,750원이기 때문에 종가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800원 이하에서 사자 길게 보고 대응하시는 거고 종가는 손절가는 지난주와 똑같이 2,400원 밑으로 종가상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하고 2,8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시자.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하신다고 하게 되면 웬만하면 좀 빠질 때 사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추세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그 원 추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뭐 3,300원대 위쪽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연속 좋고 2, 4분기도 실적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3,4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1개월 이상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이제 사실 이렇게 상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말씀하신 손절가 2,400원을 종가상에 딱 정확하게 터치하는 바람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다시 손절라인이 2,400원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가격대입니까? 잠깐 그 2,40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저기 차트 보시게 되면 예. 하루였죠, 하루.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하루만
2,400원 밑으로 종가상으로 예. 한 번만 내려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편입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일부러 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조정이 나올 때 네. 예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급등이 나올 때도 여기 보시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실리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깐 조정 나올 때는 약간 일부러 눌리는 편이 있기 때문에 실적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상한가 치기 전에 약간 뺀 거기에 그냥 우리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혁 씨가 초록뱀을 좀 길게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또 포트에 넣는다고 할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 전문가가 이제 장우 씨를 위해서 준비해온 종목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도 3일짜리인지요? 그렇겠죠. 제가 3일 이상을 대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3일짜리 종목을 두 종목 들고 왔고요. 이 두 종목 다 조금 신기한 종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우 씨, 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신기한 종목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뭐 김지훈 전문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 제가 익절하고 예. 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삼화전자. 네, 3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미국 갔다 오면 벌써 이제 익절돼 있을 거예요. 아, 미국 갔다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 짧은 기간 내에 매매를 한다 이거죠. 예. 네, 오늘 제가 좀 기대가 융통성 됩니다. 없는 진행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몰라요. 어제 하루 쉬어서 감 떨어졌다니까요. 파란색 옷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사를 다녀서 그런가. 예. 네, 자, 어떤 신기한 종목입니까? 종목. 예. 신기한 종목. 자, 일단 첫 번째는 DGI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홀마 두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콜만은 아는 종목 아니에요? 동종업계로서 코스맥스가 있죠. 또. 예. 네. 예. 그러면은 DGI는 어떤 종목이죠, 장웅 씨? 발음을 좀 주의해 주세요. 네. DGI. 오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일단 DGI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GI 같은 경우는 프린터 관련 부품과 소모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일반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커팅 플로터와 잉크젯 플로터를 자체 기술해서 상품화 시켰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DGI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자체 개발을 해서 상품화 시키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높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풀면 커팅 플로터 같은 경우는 인쇄물을 그냥 자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잉크젯 플로터 같은 거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뭐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양산 체제 도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고 수혜주라고 뽑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차트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면 좀 크게 보시면 자, 지금 현재 구간에 있는 오늘 종가가 3,4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 보시면 누가 똥침한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어요. 진짜요? 예, 그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똥심을 받게 되면 튀어오르는 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중장기로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삼화전기 추천한 것처럼 약간 중장기식으로 눌릴 때마다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단기로 보기 때문에 단기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침 놓고 누가 도망가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요. 자, 침만 근데 놓고. 요거 보시면 압니다. 요거 예.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으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18일 날 보시면 자, 매도 거래량이 뜨다가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한 번에 매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요게 뭐냐면 5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포인트를 이탈시키면서 물량이 한번 나왔다가 종가 마감시켰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수세가 많이 몰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을 한번 했다가 거래량이 줄어가면서 매도 거래량을 3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보시면 매도 거래량 역시 3일로 맞춰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한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짧게 3일 정도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는 지금 가격대 자체가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초가로 바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시초가가 3% 넘어가면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 부근으로 짧게 잡도록 와 있고요. 손절가는 3,350원으로 잡도록 와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우 씨 표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도 확 실리고요. 예.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사실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뭐 3일짜리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위해서 이게 그 지금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시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마도 뭐 기업적 분석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나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요번에 발표한 것도 약간 조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주의할 점은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발표하는 시점에서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자체는 자체적으로 상품화를 만들면서 또 다른 돈구멍이라고 하죠. 그 돈구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이 유보율로 맞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거는 마이너스로 보이지만은 기업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돈구멍에 나올 구멍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장우 씨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됐어요? 그래도 표정이 좀 뭔가 고민에 쌓여 있는 뭐 궁금한 거 좀 더 여쭤보세요. 아니 뭐 일단 그 뭐 워낙 짧은 기간 내에 예. 예. 그때도 사실은 반 이렇게 매수를 나눠서 하겠다. 지난주 삼화전자 했는데 수익 지금 봤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이. 예, 지금 이거 교체 매매를 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좀 담아볼까. 네. 예, 좋습니다. 사실 뭐 휘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DJI는 한 번씩 또 상한가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세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뭐 기업 분석도 해보고 하시겠지만 워낙 짧은 기간 내에 네. 예, 아까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문가 근데 지금 같은 왜냐면- 시점에서는 중장기보다는 차라리 단기로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수의 방향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우량주다, 중장기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을 건들게 되면 오히려 지수나 종목들이 떨어질 때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신기한 종목. 자, 발음 조금 정확히 DGI라는 종목 들어봤고, 자, 한국콜마는 뭐 그렇게 특별히 신기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왜 특별히? 요거 보시면 아마 예. 조금 신기하다고 느낄 겁니다. 한국콜마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아마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뭐 그런 예. 종목이겠죠. 일단 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주문자 표시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ODM, OED 방식을 최초로 장착한 기업이죠.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대부분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뭐 꾸준한 매출 증가, 그리고 실적 기대감, 그리고 뭐 중국에서 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 화장품 매출에 대한 확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짧게 조금 간단히 요약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 두 번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 두 번에 음봉 3개죠. 그리고 네. 요번에도 상승 두 번에 음봉 3개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 왜 안 쳐요? 중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템포 자체를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모든 종목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템포 조절하는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승 2번에 약간 하락 3번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 템포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다가 또 상승한다는 얘기네요. 요때 보시면 템포 자체가 길지가 않습니다. 요 템포 자체도 이틀에서 3일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요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을 하면서 잡아 나갈 때 가장 강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상승 구간.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훨씬 더 그런 매수세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요때도 마찬가지로 음봉 세 번에 맞추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밑에 거래량으로 살펴보셔도 거래량을 조정받는 거래량이 두 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강한 음봉으로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매수로 바뀌어버리죠. 오늘도 장 마지막에 들어서 매수 거래량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매도세로 그게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말 반대 뜻은 다음 날에도 충분히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라는 겁니다. 네, 신고가 이후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한국콜마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격을 얼마에 장우 씨가 사면은 그 규칙에 따라 그걸 또 발견을 하셨는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일단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시초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마찬가지로 3%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초가로 편입을 하고 목표가는 11,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도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자, 장우 씨 어떻습니까? 이 한국콜마에 이런 규칙이 있는지 알았어요? 상대편은 지금 이 마스크, 제닉이란 종목 갖고 있는데 뭐 화장품 하나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아만식 전문가께서 네. 뭐 우리 김지훈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는데 네. 매매 기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회사의 뭐 미래 가치나 이런 뭐 다른 걸 수급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뭐 뭐랄까 규칙적인 거를 보고 네. 예, 추천을 해주셔서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5월 10일부터 폭락장이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매매를 20종목을 좀 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손절이 난 종목이 마이너스 1% 딱 한 종목 손절이 났습니다. 김지훈 전문가 갖고 오는 종목 차트 잘 보시면 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3일 하락했던 종목들이 차트 다 보시게 되면 네. 콜마도 그렇고 아까 종목도 그렇고 3일 음봉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잘 가던 종목이 3일 하락을 약게 조정을 주면 네. 다시 리바운딩이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 노리고 매매하는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 대신 근데 문제는 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아까 그 초록뱀 뭐 이런 것처럼 조금만 들고 있으면 좋은데 저희 룰대로 이제 손절가를 건드리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뭐 룰에 대해서 제가 변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초록뱀도 아쉽게 네. 손절 당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랑 네. 뭐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상대편 멘토님이신데도 이렇게 또 장우신 멘토님 좋다고 이렇게 아주 매매 잘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장우씨는 더 든든하겠어요. 진짜 우산.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DGI 그리고 한국콜마. 발음에 좀 유의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DGI 이렇게 좀 끊어 읽어주세요. 그래요? DGI 이게 네, 아니고요. DGI 그리고 한국콜마 이렇게 두 종목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수용 씨, 장우 씨 포트에 대한 어떤 제안은 다 받아봤는데 이런 멘토링을 얼마나 수용을 하는지 김수용 씨 그리고 네. 장우 씨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씩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시초가가 2,800원 미치면 그렇게 편입되는 이상하고 안돼 못 잡는 내려오면 잡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김수용 씨가 더 빠르게 결정을 다 내린 모습이에요. 김수용 씨, 네. 결과 알려주시죠. 일단 그 현대중공업 10%, 피닉스 소재 5%, 제닉 5% 비중을 축소하고요. 왜요, 왜? 살 돈이 없으니까. 현금 아까 그 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피닉스 소재하고 제닉하고 네. 그거 하루 담아보고 조금 수익 안 났다고 또 바로 비중 축소. 그게 아니라. 지금 고승환 전문가님 집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형평성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당 20% 이상을 안 넘기게 하기 위해서. 사실 현대중공업은 지금 30%나 네, 들어가 있죠.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만식 전문가가 추천한 초록뱀 20% 매수합니다. 그렇게 몰아서 삼성, SDI 10% 이렇게 안 들어가고. 네. 상한가 한번 친 거 보고 마음이 크게 동했군요, 초록뱀. 지금 뭐 얘기해 연승 한 김에 네. 좀 푹푹 좀 가고 치고 아, 나가려고요. 네. 그렇게 좀. 그 대형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조정의 기회가.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지금
개별 종목의 실적 호전주 쪽으로 네. 일단 단기 수익을 좀 올리고요. 예. 예, 대형주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초록뱀 20% 매수 가격은요? 네, 가격은 그 한만시 전문가가 그 제시한 2,800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초가가 2,800원 밑이면은 그 가격으로 잡고요. 그렇죠. 네, 갭상승으로 2,800원 이상이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장중에 하겠습니다. 눌러주면 매수하는 네. 걸로. 예, 좋습니다. 자, 눌림목 매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록뱀을 사기 위해서 포트를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축소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대신 김수영 씨 포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우 씨는요? 네, 오늘 저는 그 부산갈매기 김지훈 전문가가 두 종목을 추천하셨는데 신기한 종목. DGI 네, 이 종목은 아까 그 비중은 5%. 5%. 마음에 있는 얘기 말고 네. 있는 돈 안에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금 비중 10%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DGI 네. 5%, 한국콜마 5%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좀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각각 다 좀 담아보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담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이에요. 내일 저희 전문가가 제 포트 AS 해주실 때 네, 한 1시간 반 해버리려고요. 누가 나오시죠 내일? 내일 그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 날인데 네, 8개. 8개 제 종목 갖고 1시간 반 해버리려고요. 네, 괜찮을 거예요. 기분 안 나빠질 거예요. 왜냐면 동아약품, CJENM, N게임 본인의 종목 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가격 알려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초가가 3% 이상 급등 출발을 하면 네. 네, 종가로 종가로. 잡고 두 종목 다 네. 네, 3% 언더로 출발하게 되면 시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3일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보기 때문에 손절가 요거 중요하죠. 요거 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DGI 네, 손절가 3,350원. 그다음에 한국콜마 손절가 10,000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양팀 오늘 결정 이렇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최종본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가 이렇게 나가네요.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카프로 여기까지에다가 피닉스 소재, 제닉이 최근 금요일에 편입이 됐고요. 자, 비중 보십시오. 제닉과 피닉스 소재 각 15%였는데 각 10%씩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0%여서 오늘 수익 좀 크게 포트에 반영이 됐었는데 20%로 비중 10%가량은 축소했고요. 나머지 현금 만든 것으로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20% 신규 편입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현금은 제로입니다. 자, 김수영 씨 비중 조절이 과연 어떻게 빛을 발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서울반도체 좋습니다. 느리지만 계속 꾸준하게 잘 가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대중공업도 드디어 크게 올라왔는데 이제 슬슬 팔 준비를 하라는 목표가 낮추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프로 역시 마찬가지. 오늘 6% 뛴 효자 중에 효자 종목이지요. 카프로. 자, 나머지 종목 봐볼까요? 자, 피닉스 소재 제닉도 일단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이 오늘 신규로 한번 들어오게 됐는데 말이죠. 자, 초록뱀 일단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인 한 3,400원 정도 가줄 것이라는 기대감. 일단은 주봉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요. 어쨌거나 손절가 2,400원 종가상 이탈 안 한다면 약간 눌림시 2,800원 정도에 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후반 상한가에 한번 들어간 초록뱀입니다. 오늘 장우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장우 씨가 얘기한 8개 종목이 이제 막 화면에 보여지겠죠. 동아약품, CJENM 모두 20%씩, KP케미칼도 20%고요. 나머지 SKC와 한국사이버결제 여기까지가 10%씩 담겨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콜마와 DGI라는 종목을 남은 현금 10%의 반반씩 쪼개서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짜 많네요. 8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격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자, 동아약품 괜찮아요. 거의 수익 10% 육박하는 역시 효자 종목이고요. SKC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CJENM이 약간 부진했지만 내일 박준남 전문가님이 오셔서 더 산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N게임도 역시 박준남 전문가님의 종목.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 더 보면요. KP케미칼 오늘도 선전을 해줬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갖고 있습니다. DGI라는 종목 그리고 한국콜마 모두 시초가의 매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짜리 종목이라고 김지훈 전문가님이 아주 면밀한 그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하셨는데 장우 씨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 내일의 수익은 어떨지 저와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을 위한 실전 타임을 가져볼 텐데요.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한데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